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의 정책, 왜 부동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집값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돈이 넘쳐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정부 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한국도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유동성 확대의 위험성을 간과하면서 과잉 수요가 발생했고 이는 집값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흐름 관리 실패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특히 금융 규제가 늦어진 점도 문제였습니다. DSR 총구체,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중요한 규제가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집을 사게 되었어요. 유동성과 주택의 금융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다음은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확대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공급 불안 해소 실패가 더 정확합니다. 집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책이 호황기에 시작되었다가 불황기로 접어들면 실제 공급은 더뎌집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르는 거죠. 정부의 기대와 실제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 신뢰도 왜 무너졌을까요? 정책이 자주 바뀌고 규제가 급격하게 변하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현업 활동가들은 큰 부담을 느끼죠.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순식간입니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 같은 복잡한 영역은 정치적 고려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들도 임대 시장을 형성하며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 신뢰도, 금융 규제, 공급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